오늘 이 시간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 제1강 누리과정 총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겸임교수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난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설레이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네, 유아가 중심이 되면서 놀이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그 배움 속에서 우리 교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진행되는 누리과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한 걸음 성장하시는 귀한 배움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누리과정,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죠. 이 공통교육과정에서 유아를 위해서 형성된 누리과정인데요. 초등과 연계돼서 또 중등과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명시하고 있는 것은 누리과정은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성과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그리고 기관,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성, 여러분들 공통성 하면은 무엇을 연상하셔야 되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에서 5세 아이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양질의 교육적 경험으로 교육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유아의 전인적 발달,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라면 전인적인 발달 굉장히 중요하죠. 정서, 신체, 건강, 모든 이 발달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아의 자율성,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아의 중심에서 또 그들이 창의적으로 발현을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 인재 사회를 대비해서 개정되는 누리과정인 만큼 우리 유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 방점을 꼭 찍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유아, 교사, 원장,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은요. 출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인간상,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유아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여러분들 유아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들의 일상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입장에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별히 유아의 그 건강함을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서 두 번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목적은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추구하는 인간상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재들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인재가 될 것이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유아의 건강, 심신의 건강, 그리고 조화로운 발달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시키자.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가는 5가지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두 번째 목표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세 번째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지막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의 영역, 우리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뭐와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 우리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에요. 유아가 어떻게 건강해져요? 자신을 소중하게 알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기르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자기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야 우리 유아가 주도적으로 자주적인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5개 영역과 연결은 하되 인간상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5가지 인간상이 통합적이고 또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세 번째가 그럼 뭐예요? 창의적인 인간. 네 번째는 아름다움과 감수성을 지닌 인간. 마지막은 보시다시피 소통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의사소통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그런 인간상으로 기르는 교육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서 세 번째는 구성의 중점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과정을 구성하면서 중점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2030 OECD 모델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3에서 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이와 더불어 가치,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이것은 핵심 역량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으로 유아교육 기관에서, 보육기관에서 유아를 교육하실 때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경험치를 올려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것은 즉 미래 인재에 대한 개념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내용 또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이미 가치가 누리과정의 59개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충분히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놀이를 경험하고 놀이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또 그 놀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5개 영역이죠. 5개 영역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체운동, 건강영역,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네, 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유아가 경험을 합니다. 유아는 일상이 경험을 하는 과정이죠. 먼저 무엇을 경험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따뜻한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또 선생님과 대화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일상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구체적인 경험 또한 놀이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할 내용이 5개 영역 안에 구성 요소,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에서 2세 보육가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누리과정의 총론에서 누리과정의 운영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럼 누리과정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에요. 1일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유아와 교육은 4시간에서 5시간을 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깥놀이가 2시간으로 제시는 하지만 충분히 아이가 더 놀고 싶으면 그 부분을 아이의 성향에 맞게, 기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이거는 좀 힘을 줘서 읽었는데요. 실정에 맞는 적합한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기관의 철학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또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관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특성, 또 유아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상황이 맞으면 돼요. 누리과정과 통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무엇을 제시한 거죠?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놀이가 충분해야 돼요. 놀다가 끝나고 다른 활동으로 교사 주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이에 푹 빠져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계시지요? 평소에도?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아에 따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 중요하죠. 또 협력뿐이 아니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또 지역사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을 꼭 우리가 실천해 보자고요. 마지막,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 거 아니세요? 열심히 누리과정을 실전 현장에서 좀 더 즐겁게 실천하고자 계속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수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교수라고 생각하면은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침이라고 보여지시죠.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시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여기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생각은요. 나는 유아를 따라갈 거야. 유아의 흥미, 관심, 나는 관찰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그들이 즐겁게 놀이하도록 도와줄 거야.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고요.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의 환경을 적합하게 구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몫이 바로 교사의 몫이죠. 그리고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또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은요, 유아의 연령과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해주시면 교수 학습 단계가 명시되어 온 것과 같이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마지막은 평가인데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바로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죠. 이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 바로 유아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운영의 전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데요. 우리가 유아 평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관찰하고 또 기록하고 또 그들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의 운영, 즉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누리과정과 관련된 운영, 그 기관의 운영의 비포 애프터,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개선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 우리 선생님들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늘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반영되는 누리과정의 총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들 꼭 현장에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행복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강에서는요, 신체, 운동,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시게 되실 겁니다.